언제나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학창 시절 시험 성적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사회에 진출하여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고, 낮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 성적 때문에 어떤 짓까지 저질러 보셨나요? 이번 케이스는 아이오와 남동부에 위치한 페어필드 타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페어필드에는 12개의 공원이 있었고 66세의 여성 노이마는 그중 한 곳에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마다 동네 외곽에 위치한 쇼토커 파크에서 산책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녀의 하루 일과의 마무리를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일 어떤 남성들이 그녀가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 몰래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공원 안에서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곳으로 가길 기다렸습니다. 노이마는 1954년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그녀는 승무원이라는 커리어를 시작했고 무려 17년이나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당히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여객기를 조종하는 훈련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이마는 승무원 생활 중 파티에서 폴 그레버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 4일 멕시코에서 결혼을 하여 노이마와 폴은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은 1992년에 폴의 고향인 미국 페어필드로 오게 되면서 노이마의 승무원 경력이 끝을 맺게 됐습니다. 비록 아무도 모르고 생소한 곳이었지만 노이마는 그곳에서도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라틴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리더격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자란 후에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이마는 늦은 나이 아이오와 웨슬리언 대학에 다녔고 그곳에서 영어를 전공하며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2012년에 페어필드에 있는 고등학교의 스페인어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는 그곳에서 교직원들을 포함해 많은 학생들에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하루 일과의 마무리를 위해 쇼토커 파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녁 시간대가 되기 전에 돌아왔는데 어째서인지 그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지새도록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 폴은 노이마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폴은 아내를 찾기 위해 공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자동차도 없었고 어떤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가 사라졌다고 신고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공원에 대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북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노이마의 시신은 철로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손수레와 방수포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이마가 발견됐을 때 상태는 이미 숨을 거둔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쌓이는 머리에 입은 외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녀는 맞아 죽었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그녀의 자동차는 오후 4시 45분쯤에 공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고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동차는 노이마가 발견된 곳에서 떨어진 남쪽 인적이 드문 도로 끝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손수레를 끌고 이동하는 남자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페어필드 고등학교의 한 학생들이 노이마가 사라졌다고 신고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학생이 신고한 시점은 아직 노이마가 발견되기도 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학생은 페어필드 고등학교의 제레미라는 학생입니다. 2005년생인 그는 당시 16살이었습니다. 제레미는 4명의 형들과 함께 자랐는데 자식이 많은 만큼 부모도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일까요? 제레미의 부모는 아이들보다 항상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돌보는 것은 오로지 가장 큰 형이 제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할 계획이었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이미 본인의 남자친구와 다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사는 집은 파리가 들끓는 더러운 공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제레미는 학교에서 조용한 학생이었다고 친구들은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야구팀에도 속해 있긴 했지만 ADHD와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친구의 이름은 윌라드로 제레미와 함께 노이마의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윌라드는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는데 딱히 좋은 학생으로 평가받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의 학생이 신고하며 보여줬던 증거입니다. 멍청하게도 제레미는 이 사진들을 메신저를 통해 다른 학생들도 보게 했던 것입니다. 당국은 이 사진들을 증거로 즉시 제레미와 윌라드를 붙잡았습니다. 제레미의 집을 즉시 수색하게 됐고 그곳에는 현장에서 사용됐던 무기인 야구 배트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가지를 포함하여 머리카락과 혈흔 등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는 준비물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발견됐는데 위생장갑, 물티슈, 가방, 망치, 지퍼백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놓은 것도 메모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친 10대 아이들의 농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성적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하여 그 좌절감을 분출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나는데 그냥 선생을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들은 실제로 그 짓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 점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는 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됐지 않았습니다. 윌라드는 11월 2일 방과 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고 스페인어 선생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면을 쓴 무리가 와서 자신에게 선생을 없애버리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맞지만 서로 자신이 망을 받고 때려서 숨지게 한 것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값싼 우정입니다. 노이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레미와 윌라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성적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들 고작 한 과목의 성적 때문에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는 나름대로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반은 스페인 여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데려가지 않는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레미와 윌라드의 성적은 F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었고 사건 발생 당일 노이마와 윌라드가 방과 후에 성적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윌라드의 휴대폰에서 멍청한 검색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학기 중 교사가 죽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학점을 받는지 검색했고 학기 중 교사가 죽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검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윌라드가 제레미를 이용해 노이마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레미는 딱히 보호자도 없고 학교에서 조용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Walk up behind her, and then I think we walked back out onto the trail to wait for Miss Graver to show up. And I can't remember if we saw her drive in or if we noticed her van and then knew she was there. We said, "Oh hi, how are you?" And then we kept walking. He kind of gave me like a nod, saying, "Here she comes." And I gave him the signal that it's all clear, and then she walked by. Hit her in the back of the head, and then I said, "Oh, we should make sure she's dead." So we hit her a couple more times. I heard some gurgling coming from Miss Graver, and I grabbed the bat, and that's when I made sure she didn't have to continue living in that state. 그리고 제레미는 본인의 유죄를 인정했고 후에 있을 윌라드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청소년이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윌라드는 2023년 7월에 최소 35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제레미는 최소 25년의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슬픈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제레미와 윌라드가 종신형을 선고받기 일주일을 남기고 슬프게도 노이마의 남편 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윌라드의 형이 선고되기 하루 전에 열렸습니다. I would like to apologize for my actions. First and foremost, to the family, I'm sincerely sorry for the distress that I've caused you and the devastation I've caused your family. And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am sorry for your loss. I'm sorry to hear about Paul Graber. I want to say I'm grateful for this chance to speak my piece. I offer my sincerest apologies to the Graber family, but I know my words will never be enough. I've had time to think on what to say, and I'm sorry, truly sorry. What I've taken can never be replaced. Every day I wish I could go back and stop myself. I didn't know how taking Miss Graber's life would affect you. I'm sorry I didn't stop this from happening in the first place. 여러분은 두 학생의 마지막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의견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